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9회 시험교재로 30회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교재를 미리 준비하셨지만 사정상 2차 시험을 미루셨거나 안타깝게 재시험을 치르셔야 하는 분들 중에서 회차가 지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나머지 법령들의 개정사항에 대해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고민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크게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법률의 개정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 이 부분은 신설사항인데요. 자, 제3조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1호부터 8호까지의 내용이 있었고 9호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은 2012년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정 당시의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추가하여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9호를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9호의 내용은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 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이라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29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사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 결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존 내용을 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총 5가지, 물론 이 중에서 이 4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내용이었고, 자,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제40조에 의해서도 보면 기존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 전 조항은 이랬지만 개정 후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틀린 지문으로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현재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이 당초에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가 예정이 되었었지만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이 개정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까지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사항이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다음 제63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중 신설된 조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고시 지정의 효력 그리고 주민 의견의 청취에 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서 제88조의 7항부터 9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자, 현행법에서는 도로공원, 철도 등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없도록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실효 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므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에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자, 10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두 가지예요.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자, 10년 동안 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뒤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또는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2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확보하는 경우에는 자, 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도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8항 실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 그리고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자, 9항은 효력을 잃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항, 8항, 9항의 내용이 신설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행령 제21조의 이 도시 및 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 사유에 대한 개정사항인데요. 이번 내용은 자, 선형 기반 시설을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는 삭제라고 써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건 포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해 할 때는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조사의 내용 중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자,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시행령 제21조의 2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자, 도로, 철도, 궤도, 수도, 가스 등 자, 선형. 자, 도로나 철도, 궤도, 수도, 가스 등은 시설이 형태가 이렇게 선형이잖아요. 점선면 중에서 선형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러한 교통시설이나 공급시설은 당초에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이었지만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들도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나눠지고 또 각각 용도지역을 세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분이 되는 용도지역을 조례를 통하여서 추가적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어요.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지역들 중에서도 관리지역은 세분이 됐지만 그 비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들은 도시군 계획 조례를 통하여서 추가적으로 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제45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자, 당초에는 지구단위 계획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장 및 군수의 결정 권한이 일부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부터 하목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및 군수가 결정을 할 수가 없던 내용이었는데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반시설들도 시장 및 군수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서조항이 있듯이 이 시설 중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 건폐율이 정해져 있고 공업지역의 같은 경우 전용, 일반, 공업, 중공업 모두 건폐율은 허용 건폐율이 70% 이하였잖아요. 하지만 개정사항을 통해서 이 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상향을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기존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당초에는 이 내용이 없었고 중에서 방화지구의 건축물. 이러한 용도지역에 방화지구가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에는 기본 건폐율이 80% 이상 90% 이하였는데 이 용도지역들의 공업지역을 추가한 겁니다. 즉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원래 공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건폐율이 70%까지만 허용이 됐지만 공업지역도 만약에 방화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을 10%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 앞으로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개정사항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자, 오늘 이 영상 자료를 비롯해서 혹시 제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다음에 메일 주소 truthonlogos truthon
LAWS 모두 소문자입니다. truthonloss 골뱅이 gmail.com으로 오타가 있네요. gmail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자료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